야당 제안으로 내홍을 겪은 민주당은 설 연휴가 지나자 뉴 이재명 내전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정우성 기자님은 사실 민주당 전문가잖아요. 민주당 출입을 거의 20년간 해서 그 속속들이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내전인가요? 사실 그 민주당 출입이 좀 어려운 출입처이기 때문에 다들 기피를 해서 출입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뭐 정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좀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많이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 내 공소 취소 모임이라고 그냥 거의 8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빛의 혁명의 완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명분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 프레임으로 보는 시각은 저희들이 이거 성과와 업적으로 통해서 입증하겠다. 유시민 작가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은 이상한 모임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친 짓을 하면 내가 미쳤거나 그 사람들이 미친 건데 자신이 미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친명계 커뮤니티를 겨냥해선 이재명만 훌륭하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취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모임 소속인 최현일 의원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유 씨의 과거 발언 논란까지 소환해 수준과 품격을 돌아보라고도 했습니다. 내가 미치지 않았으면 저거 미친 것 같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썼단 말이죠. 이게 흘러가는 흐름이 간단치가 않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언론보다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리고 매블쇼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어떤 사이드 지원이 가장 큰 스피커로서의 역할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합당 과정에서 이 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친명 세력들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의 우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민주당이었다면 이 사람들 뜻대로 합당이 흘러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 합당이 성공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합당 발표가 처음 나왔을 때 민주당 분이 만난 다음에 얘기를 들었더니 이거 쉽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중단이 됐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은 친명 세력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거기에는 김어준, 매블쇼 그리고 유시민이라는 빅스피커들이 우리 편이 아니구나라는 판단이 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소위 뉴 이재명 세력은 굳이 얘기하면 전통적 운동권 세력과는 거리가 있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 운동권 세력과 싸움을 통해서 지금까지 민주당의 당권을 잡고 대통령까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세력들은 원래 민주당에서 20년 이상 민주당의 대주도 노릇을 했던 운동권 세력들의 어떤 지팡체라고 볼 수가 있죠. 본인들이 성골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랬었죠. 그랬었는데 안방을 이재명 대통령과 이 친명들에게 내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스파크가 터진 게 김어준, 매블쇼, 유시민 작가의 문제로 표면적으로 터지게 된 거예요. 국민의힘의 장한 갈등보다 앞으로 그 민주당 내 명청 갈등이 참 그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 여권의 그 빅스피커를 그 김어준 씨하고 이제 유시민 씨라고 하는데 김어준 씨의 성향은 익히 알고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를 푸시해주는 분이고. 유시민 씨는 긴가민가 했는데 이번에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미친 사람들 모임 아니냐. 거기 계신 분들 빨리빨리 나와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발언은 나는 반명 친청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발언이라고 좀 봅니다. 앞으로 유시민 씨가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책이라든가 친명 세력들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계속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떨어져서 보기에는 감정이 상한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유시민 전 장관이 공소 취소 모임이 미친 짓 같다. 이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 합당 과정에서 유시민 전 장관이 사실상 참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비난을 자기 진영 내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한 조금 위기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더 세게 이렇게 나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좀 끝까지 갈 수도 있겠다. 사실 이번 민주당의 어떤 세력 다툼은요.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건 유튜브 간의 밥불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사실상 지금 유튜브 언론, 유튜브 TV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리고 민주당을 적극 지지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김어준 매불쇼가 있고요. 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동형 TV라고 있습니다. 이 뭐냐면 세 분 다 전통적 의미의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메이저 유튜브는 김어준 매불쇼가 돼버렸고 이동형 TV는 정말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지하는 이동형 TV입니다. 이동형 작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수시로 통화를 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민주당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뭔지 궁금하다 싶으면 이동형 TV를 잘 봐라. 거기에 정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김어준 매불쇼에 비해서 이동형 TV는 마이너입니다. 마이너인데 이번에 합당 과정에서 이동형 TV가 깃발을 들었어요. 자,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의 스피커는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김어준과 매불쇼를 공격을 합니다. 전쟁 시작이네 진짜. 예, 유튜브 그렇게 전쟁 되면서 시작이네. 유튜브 밥그릇 싸움이 시작된 것이 당의 당권 투쟁으로 이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김어준 씨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200만이 넘는 이제 구독자가 있기 때문에 정말 철옹성 같이 느껴지지만 소위 요즘 뭐 040, 050를 걸러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김어준의 유튜브를 보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040, 050에 약간 낮춰보는 거잖아요. 나이도 많으면서 젊은 척한다 뭐 이런 식의 젊은이들의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각이잖아요. 그만큼 김어준 유튜브의 공신력도 그러니까 철옹성 같았지만 아주 조금의 균열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이제 음모론도 많이 얘기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386이었던 사람이 지금 다 686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이들도 너무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개혁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존재가 아니고 젊은이들이 볼 때는 그냥 똑같은 꼰대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김어준 씨의 유튜브 자체의 영향력도 물론 지금 231만에서 228만이니까 아주 미미하게 줄긴 했습니다만 약간의 균열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동접자도 뭐 제일 많고 조회수도 많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김어준의 영향력은 그 동접자도 동접자지만은 어떠냐면은 뭐 사실 동접자도 뭐 제일 많고 조회수도 많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김어준의 영향력은 그 동접자도 동접자지만은 어떠냐면은 뭐 소위 말해서 김어준의 말인가 이제 아침에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일종의 그쪽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지령이라고 해요. 지령이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김어준의 말에서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재생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일종의 분업 체계가 쫙 있었는데 그게 깨졌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건 동접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김어준이 얘기한 것이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정청래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확연히 분화가 된 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영향력이 감소했어. 근데 만약에 이제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다시 뭉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외계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들끼리 이제 분화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동형 TV를 보면은 대통령의 의중을 알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사실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대부분 다 김어준 TV 나가가지고 얼굴 비쳤지 않습니까? 차렷 경례 한번 해주세요. 차렷 경례. 차렷 절. 그러니 앞으로 이제 그 사람들도 슬쩍 옮겨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대선 이전 상황이고요.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권력보다는 다음 권력을 만들고 싶은 욕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김어준 씨는 이제 언론인의 어떤 레벨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넘어섰고, 내가 얘기했던 정책이 되고 나라가 바뀌네라는 걸 느끼는 순간 김어준 씨는 이제 유혹을 느낄 겁니다. 지금 권력보다 난 다음 권력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 당권 투쟁이라는 것에 김어준 씨가 개입을 한 것은
뭐 합당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다음 권력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의 표출이고 그게 이번에 합당이라는 문제로 표출이 됐던 거고 새로 당에 유입된 뉴 이재명 세력들은 어느 순간 김어준 매불쇼가 새로운 권력을 향해 뛰고 있는 모습을 포착하는 순간 이거는 스톱. 일단 서.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다시 재편해.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들이 싸우는 이유는 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국힘이라는 존재가 아무런 견제 세력으로서의 지금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허리띠 푸르고 밥도 한번 먹었다가 냉면도 먹었다가 김치도 먹었다가 이제 이러는 건데 여기가 다시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밥만 먹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밥만 먹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 싸우는 거 좋다 박수 칠 이거 전혀 없어요. 그냥 지금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거예요.